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썰기보다 인터뷰를 잠깐 먼저 시작하는데요. 건수안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어제는 찬성 입장 들었죠. 오늘은 반대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혜원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장애인권법센터 어떤 곳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률사무소이고요. 예. 변호사 사무실. 그런데 돈을 버는 법률사 사무실은 아니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 중에 자기 스스로 도저히 이걸 헤쳐나가기 어려움,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아주 많거나 적거나 또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이런 분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비영리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 피해를 받는데 따로 변호사를 돈을 주고 고용하고 사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곳이죠. 네, 그런 사건만 특히 범죄 피해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정치 얘기하러 온 거 아니고요. 예. 실무 얘기, 현장 얘기만 하러 왔습니다. 현장 얘기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그 피해 복구를 못하거나 아니면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지난해 초부터 일부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6대 범죄 빼고는 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갔잖아요. 당시에 칼럼 쓰신 걸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에 큰 걸음이 내딛어졌다. 네. 찬성 쪽 입장이셨더라고요. 지금은 반대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려 반 기대 반이었죠. 예. 완전한 찬성이라기보다는 우려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정치 예. 검사들 좀 없어지고 피해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검수완박이 되면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안 가지게 되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걸로 좀 더 바뀌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왜 이게 그렇습니까? 바뀐 것은 아니고요. 바뀐 것은 저는 아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 실무를 받쳐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 사례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 부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검수완박에 대한 이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냐. 예.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망해요. 피해자는 제가 망한다.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 망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모든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검찰로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에서 그걸 어쨌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여다보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래서 이게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불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범죄 피해 당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예. 자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죄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고라던가 재정신청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는 예.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한 사람만 그 사건이 송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하는 피해자들은 스스로 이의 신청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우세요. 이의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그렇죠.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만약 그런 일이 닥치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런 뭐 상황에 재정 신청, 이의 신청 이런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의 신청 제도가 작년 한 해를 비춰봤을 때 전체 불송치 결정의 5.6%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적게 운영이 된 제도인데 그래도 그때는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었고 검찰에서 이의 신청이 됐을 때에는 그 사건은 어쨌든 멱살 끌고 가서라도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예.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하자는 내용을 보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6대 범죄뿐만이 아니고 민생사건, 서민사건을 모두 다 포함한 100% 전체를 경찰에서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 방법이 아예 없어요. 자, 저희가 논의가 항상 6대 범죄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전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고 보완 수사를 직접 수사할 수가 있었죠. 보완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있었고 예. 송치된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보완 수사권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그게 없어지면 경찰이 그냥 닫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경찰이 이제 불기소 통지서 같은 걸 내놓은 걸 다 보고 아 이게 뭐가 있구나라고 거의 변호사 쪽으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이걸 다시 요구하지 않는 한 묻혀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요구할 수가 없다고요. 요구를 할 수조차 없는. 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해봤자 어차피 그게 검찰에서 보완 수사 좀 다시 해주실래요? 라는 요구밖에 못해요. 지금 이제 검찰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거 X다라고 결론을 낸 사람한테
보완 수사 좀 해주실래요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선 희망 고문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A라는 형사가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이 형사가 이거 뭐 불기소 했어요. 불기소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피해자가 요구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럼 그 형사가 다시 그 사건을 떠맡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 자신이 한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경찰에서 이제 바뀌는 법에 따르면 예. 경찰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맞아요. 범죄자가 맞아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하잖아요. 예. 이 혐의 있음으로 송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전혀 안 됩니다. 범죄자는요. 연락하고 도망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았다 해도 출입국 조회도 못하죠. 통신 조회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소 아니면 불기소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만 살판나겠냐 그 말이에요. 피해자 범죄자만 입장에서는 살판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납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항고나 재정 신청이나 그리고 이의 신청 제도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한 번 더 봐달라, 한 번 더 봐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거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것도 6대 범죄가 아니고 전체 100% 범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이 논점에서 빼잖아요.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대부분은 검찰이 힘을 가지고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벌을 주거나 이른바 기소 독점죄를 통해서 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예 기소 독점죄를 통해서 불기소를 하거나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여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한 번 더 보완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직접 수사를 해서 이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범죄자를 벌할 수 있는 추가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형사사법 체계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그거에 맞는 벌을 받도록 하고 예. 뭔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그 과정에서 해소하게끔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 1차 수사권 조정 때 형사소송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범죄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들 있죠. 예. 그것을 법정에서 저 이거 안 했는데요. 저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한마디만 하면 증거로 전혀 쓸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신문조서의 증거가 인정이 안 되죠. 피의자 신문조서가 완전히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피해자는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못하게 하고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거기서 다툴 만한 것도 완전히 없앤다? 그게 이제 보완 수사 요구가 어차피 경찰 수사가 미진할 수 있으니 잘못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또는 뭐 가해자 입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피해자 입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거 봐달라. 이게 이제 보완 수사 요구인데 예전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직접 하는 것과 만일 이게 없어지면 요구권만 갖게 될 거는 완전히 이제 뭐 경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부실해진다는 말씀드리냐면 얘기군요. 어제도 민강기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 그게 안타까웠던 게 이런 분들 계세요. 검찰이 경찰보다 낫는데 검찰이 보게 해야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이 왜 낫습니까? 수사를 경찰이 훨씬 많이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죠. 예. 그리고 그 무슨 이렇게 뭔가 파워 게임으로 자꾸 이걸 변질시키시고 저도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을 이렇게 빨리 아무 브레이크 없이 그냥 통과시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수사관이 물론 그분도 제 사건을 일부러 그렇게 저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미치겠으니까 예. 원래는 이게 검경의 합리적인 분업체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나름의 뭔가 이제 경제범죄라던가 아니면 지능범죄, 공범 많고 이런 것들은 검찰에도 좀 애써서 보완한 측면이 예. 있고 경찰에서는 1차 수사를 쫙 해서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탁 단절되면서 사실상 합리적인 사건 관리 체계가 무너졌어요. 기본적인 기한 체크도 안 되고 예. 공소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퇴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 구속 수사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지 않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사건을 이송을 막 시키는 거예요. 앞서 사실 이제 법적인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저도 헷갈리고 다른 시청자분도 헷갈릴 수 있어서 네네.
구속 수사돼야 된다는 말씀은 이제 김 변호사님 보실 때 이 정도면 되게 그렇죠. 죄질도 중범죄. 나쁘고 중범죄에서 구속 네. 수사돼야 되는데 경찰이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수사가 다 진행이 안 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데 이 구속 수사가 안 되고 흐지부지 지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피해자가 그것 때문에 삶이 초토화됐는데 피의자들 공범이 있거든요. 피의자들이 그냥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도망을 다녀요. 예. 그러면 이게 주거부정으로 구속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사건을 자꾸 이 경찰서에서 저 경찰서로 던지고 저 경찰서에서 이 경찰서로 던지고 다 고만고만한 장소에서 계속 사건이 던져진다던가. 예. 이송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리고 아니면은 제대로 불송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피해자 조사가 한 몇 개월 만에 겨우 이루어졌는데 불송치 결정이 갑자기 됐대요. 근데 그거를 뒤늦게야 알았는데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포기하게 되는 피해자들을 많이 마주하는 거죠. 예. 어제 사실 민간기 위원장도 경찰 직장협의회 민간기 위원장도 갑자기 수사가 너무 많아져서 예전에 검찰이 하던 보안 수사를 지금은 경찰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가 많아져서 수사경찰들이 일이 많아져서 지금 떠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피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범죄율 자체는 아주 우리나라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범죄의 면면을 보면 아주 나쁘게 변화하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지능적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게 온라인이나 이제 가상인의 어떤 상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혀 추적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범죄 피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화 나누다가 뭐 어쩌다가 그냥 친해져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는 그런 것에 분별력이 더 갖기 어려운 분들은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경찰의 피신 조서도 다 날려먹고 그리고 최소한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조차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권력이거든요. 예.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느냐. 누구만 좋아지는 거냐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해당 법에서는 석 달을 유예하고 석 달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등의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더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거기에는 보안 수사가 포함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안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6대 범죄 얘기잖아요. 6대 범죄가 1%예요. 예. 어제도 얘기 나왔다시피 이미 99%의 사건은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기소돼서 그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 수사를 한 사건, 그러니까 6대 범죄 얘기가 아니라요. 전체 범죄에 예. 대해서 최소한의 보완과 그거에 대한 다툼, 불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 변호사님은 뭐 6대 범죄는 그건 뭐 힘센 사람들 얘기니까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다 변호사 사시고 변호사 알아서 하시고. 다 처리하시거든요. 예. 일반 피해자들, 특히 약자들이 피해가 졌을 때 이건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가지고 보안 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그게 기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기소가 물론 센 권한이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시작 버튼이에요. 예. 재판을 열 수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기소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처벌이 되려면 이 법정에 아예 가서. 법정에서 유죄로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소에는 그 앞에 반드시 충실한 수사가 병행돼야 돼요. 충실한 수사 없이 뭐 과잉 수사 내지는 부실 수사로 인해서 기소가 되면 공소 유지가 안 되고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보안에 관해서는. 보안에 관해서. 네. 그런데 이 부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사실 검찰 개혁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권이 없으면 약자들이 더 피해를 본다.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권을 계속 주고 개혁은 어떻게 해야 혹시 안이 있으십니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불투명한 인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수사 기록이라고 무조건 접근하기 못하게 하는 지금 그 정보공개 투명하지 않게 하는 문제. 그리고 검찰에서 뭔가 결정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투고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수사 지휘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예. 대신에 6대 범죄만 수사하게 하고 대신에 수사 전결권을 경찰한테 주는 방식으로 갑자기 막판에 틀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예. 20대 국회에서도 수사는 경찰이, 수사 지휘는 검찰이
이게 합의된 안이었어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안이었어요. 예. 제가 지금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 수사권 조정에 관한 부분은 대검에서 그런 입장도 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대검에서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만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다시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낸 바가 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들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김여은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